안녕하세요, 슈립입니다. 오늘은 8월 그리고 9월에 발매 예정인 코비9 프로트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코비9의 특징과 코비9을 먼저 접해 얼마 전 리뷰를 업로드한 웨어테스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중요사항 몇 가지를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뒷부분엔 코비9 프로트로 하이와 로우 두 가지, 그리고 GS 사이즈로 발매 예정인 엔지니어드 메쉬 버전의 발매 정보까지 다루어 보았으니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비9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프로트로 버전으로 발매 예정인 코비9 엘리트는 하이탑과 로우컷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플라이니트가 적용된 최초의 농구화입니다. 플라이니트가 적용된 이유는 로우컷처럼 느껴지는 하이탑 농구화를 원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주문에 따라 밀착되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발목 높이 올라오는 하이탑은 마치 복싱 선수처럼 움직이고 싶어 했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복싱화가 연상되는 높은 하이컷 디자인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코트필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얇은 아웃솔 두께와 무엇보다 발바닥 모양을 형상화한 아웃솔은 발의 자연스러운 압력 매핑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접지력을 보여주는 신발입니다. 이런 특징들에서 볼 수 있듯이 코비8의 성공에 이어서 코비9 또한 상당히 혁신적인 농구화 중 하나였고, 그에 맞게 나이키의 상징과도 같은 HTM 버전까지 발매하며 발매 당시에도 큰 인기를 누리던 농구화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엘리트 버전 이외에도 EM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EM은 엔지니어드 메쉬를 의미하며 플레이니트 대신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사용되었고, 카본 지지대 대신 TPU가 적용된 보다 저렴한 버전입니다. 코비9 엘리트와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어퍼의 재질이 플라이니트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데 이 점 때문에 엘리트 버전보다 편안한 피팅을 느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드 메쉬 재질 특성상 내구성이 약해진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르나론이 적용된 드롭인 인솔 등 쿠션과 아웃솔 세팅은 동일한데 엘리트와 EM 버전 모두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지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마찬가지로 아웃솔의 내구성이 매우 약합니다. 저는 야외 코트에서 신다가 워킹용으로도 신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하게 마모가 되었었는데요. 코비9은 가능하시면 실내 코트에서만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뛰어난 접지력을 오래오래 간직하시려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외관상으론 플라이니트와 카본 파이버 지지대가 적용된 엘리트 버전이 EM 버전보다 디자인적으로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프로트로 버전으로 발매 예정인 코비9 엘리트 로우컷 버전을 먼저 리뷰해본 웨어테스터의 리뷰 중 몇 가지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웨어테스터의 리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름만 프로트로다인데요. 그럴만한 몇 가지 이유를 리뷰를 보며 찾았습니다. 여기서 프로트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신발이 단순히 재발매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2018년 나이키는 3년간의 교섭 끝에 얻은 결론이 단순한 재발매가 아닌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향상하여 프로 선수를 위한 재발매였습니다. 그 결과 코비1 프로트로를 시작으로 프로트로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트로는 프로와 레트로의 합성어로 코비가 직접 고안한 단어인데요. 고전의 외형을 유지하되 퍼포먼스적으로는 향상된 버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코비5와 6 프로트로에선 원작에 있었던 힐쪽 두메어를 제거하였고, 코비8에선 기존 루나론 드롭인 인솔을 리액트로 바꾸어서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코비9 엘리트도 이러한 이야기거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코비8과 동일하게 루나론 인솔이 리액트로 변경되어 루나론 인솔이 주는 경량성을 잃어버린 점이 있었고, 인솔 아래 깔려있던 실리콘 느낌의 충격 완화제인 포론이 제거된 점, 그리고 플라이니트 어퍼의 질감이 더 뻣뻣해진 점을 이야기하였는데, 언뜻 보면 프로트로 버전이 더 얇고 가벼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리지널이 더 조직감이 있고 두터운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두터운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오리지널이 더 가벼웠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인솔이 리액트로 변경되어서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아웃솔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발바닥 구조를 매핑한 패턴이 사용되어서
접지력만은 원작처럼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매 전부터 이렇게 이야깃거리를 양산하고 있는 코비9 엘리트는 언제 발매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8월 23일 엘리트 버전의 하이탑이 $240에, 그리고 로우컷 버전은 9월 19일에 $210에 발매한다고 합니다만, 미국 스니커즈엔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한국엔 아직 발매 소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미발매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코비 시리즈의 하입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있는 나이키로선 글로벌 릴리즈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큰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우컷이 $210, 하이컷이 $240면 거의 3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키에서 단순히 코비라는 브랜딩에 편승하지 않는 농구화가 출시되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어본 웨어 테스터의 리뷰에 의하면 발볼이 약간 좁게 나온 감이 있다고 하니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반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된 EM 버전도 발매한다고 하는데 GS 사이즈만 발매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곧 발매 예정인 코비9 엘리트 프로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코비 관련된 농구화만 10개 넘게 구매했었던 저조차도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구매가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헤일로 컬러의 리뷰들을 보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 중인데, 추후에 제가 좋아하는 마스터피스나 베토벤 이런 멋진 컬러들이 출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구매할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코비9 프로트로는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정가에 구매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신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9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